네, 2023년 3월 19일 이정훈입니다.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정치를 떠날 때가 된 것 같아요. 마지막 반등을 할 때가 내려놓을 때입니다. 이재명 씨가 버티면 버틸수록 민주당은 더 큰 내용에 빠지고 자칫 잘못하면 지난 대선 정부 보전금을 다 토해내야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경기지사 시절에 이재명 씨 비서실장 지냈던 전모 씨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재명 대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이제 희생은 더 없어야지요. 라는 유서를 남겼을 때 이미 이재명은 끝난 겁니다. 이재명 씨는 대통령에 나가는 길은 지난 대선에 패하고 그 직전에 형수와의 갈등, 숱한 갈등, 자식 문제, 부인 문제, 거기서 이미 대통령은 안 되는 거였고, 정치인으로서의 인생도 저는 이번에 5번째로 전모 씨가 극단적인 행동을 하면서 남긴 유서로 인해서 끝났다라고 봅니다. 사람 마음이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보는 눈이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주로 안보 대화를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구력 외교다 하고 떠들어대는데, 네. 이걸로 인해서 민주당이 좀 반등이 있었습니다. 갤럽이 14, 16일 조사한 거에 따르면 조금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거는 강제징용자에 대한 3자 변제를 추진하고 등등 때문에 반일이 들어가게 되면 표를 올리기 좋죠. 그래서 조금 올라갑니다. 윤 대통령은 또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네. 저는 이게 거의 마지막 반등이라고 봅니다. 지난 대선 때도 대체적으로 이재명 씨가 졌죠. 근데 가끔씩 총력을 다해서 이해찬 씨가 몰아붙이고 하면 올라가다가 거의 따라붙었다가 처지고 하는 게 반복됐는데 동력이 더 이상 없는 걸로 보입니다. 제 눈에는. 네. 왜냐? 지금 5명째 이재명 씨와 관련해서 희생자가 생겼고 그가 남긴, 그리고 비서실장이라고 하게 되면 가장 측근이고 가장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인데 부인 빼고 나면 가장 가깝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런 그가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희생이 더 없어야죠 했다는 거는 그 이상의 충고는 없습니다. 당신은 이런 그릇이 안 됩니다. 라는 얘기죠. 여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가세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그를 만났는데 문재인을 만나고 온 박용진 의원은 민주당이 뭔가 결단하고 그걸 중심으로 또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기만 해도 내년 총선에서 국민 신뢰를 더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문 대통령이 격려해 주셨다. 그리고 당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좌표 찍기, 박지원 나가라, 이낙연 쫓아내라 이런 것들, 문자폭탄, 개딸들이 돌리고 있는 것들, 그런 걸 다 우려했다라고 했습니다. 박지원 씨는 더 교묘하게 말하는 사람이죠. 그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민주당으로 입당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재명 대표 때 받아줬으니까 이재명을 위해서 딸랑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이재명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하면서도 총단합해야 된다라고 말을 살짝 돌리고 있습니다. 살짝. 이게 지금 이재명 씨 갖고 안 된다는 거, 어렵다는 거. 이제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도 아는데 정치인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내년 총선이 다가오게 되면 민주당은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재명을 앞세우고 가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게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검찰이 대장동 게이트, 위례 게이트, 성남FC 불법 후원금 문제 관련해서 이재명 씨를 불구속으로 일단 기소할 거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장동 김만배 씨로부터 428억 원을 저수지로 쓰는 거는 일단 빼고 나머지 건, 남욱 씨가 돈을 만들어준 걸 김만배가 어찌어찌 해서 누구죠? 김용희한테 줬다 그런 거 8억 매덕하는 거, 그런 구체적인 건 가지고 일단 기소를 하겠다. 또 위례로 기소한다. 성남FC 건, 성남FC 건과 관련해서는 아까 그 자살한 비서실장도 조사를 받았다는 것들이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씨는 체포는 면했지만 계속 법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을 받아야 되고, 지금 그러지 않아도 다른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죠. 이렇게 되면 꼴이 말이 아닙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한 것 때문에 선거 재판을 받고 있는데, 만약 이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은, 왜냐하면 그 김문기 씨 핸드폰에 보게 되면 이재명 씨 생일까지 들어있고, 이재명 씨 만난 거 뭐 다 전화번호 있는데, 몰랐다고 하니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나오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정부로부터 430여억 원의 돈을 지원받았어요. 선거 대선 자금 보존 받았어요. 그걸 다 토해놔야 됩니다. 이 430만 원은요, 430여억 원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민주당 국회의원들 나눴었을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건 뭐 누구나 다 알고 봐주는 건데, 트럭을 동원해서 선거운동 한다 그러면은 리베이트 킥백이란 거를 방식으로 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정치인들이 자기 돈을 만들어서 자기 정치를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막상 토해내게 되면은 상당히 복잡해질 거예요. 이게 유죄가 나오면 상당히 불편하죠. 이런 상태에서 이재명 씨가 계속 당대표로 있으면 민주당이 선거를 못하죠. 그리고 이미 비명계에서는 총선 위기로 내년 4월인데 퇴진을 요구하고 있고, 이재명 씨도 여러 자리에서 너무 괴로우니까 뭐 결단을 내리겠다, 총선을 최선을 다하겠다 하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본인이 사퇴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 적기가 지금 한인 정상회담 마치고 와서 일본 수상하고 만난 걸 가지고 총력을 다해서 반일 프레임 씌우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봅니다. 이제 내일이죠. 이 방송에 나가는 3월 20날 시진핑이 모스크바에 가서 푸틴을 만나고 국빈 방문하죠. 그 다음에 지금 중국산 총탄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전쟁 기업 와그너가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그러면 중국이 어떤 방식인지 모르지만 자국산 무기를 공급하고 있는 게 밝혀지고 하게 되면, 그러면 한일 관계 정상화는 오히려 잘했다는 평가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북한은 또 오늘도 단거리 미사일을 쐈고 계속 이런 식으로 안보 위기가 올라가고 중국과는 점점 우리가 멀어져가는 이런 구도가 되게 되면 한일 관계가 회복되는 게 좋죠. 그쪽으로 합리적인 판단들이 돌아가면서 반일 프레임 씌우기는 점점 더 불려질 겁니다. 그래서 물 들어왔을 때 배 띄워야 되고, 잘 나갈 때 그만두는 게 좋죠. 정치 내려놓으십시오. 이재명 씨보다도 나이가 공식적으로 3살 더 많은 분이 한 이야기입니다. 타이틀은 비서실장이었지만 희생이 더 없어야죠. 이제는 이재명이 떠날 때고요. 그는 정치를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일시적으로 좌파 단체들이 하는 시위까지 참여해서 다 끌어모아가지고 겨우 하는 게 저 정도밖에 안 되니, 차츰차츰 북한, 중국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이 커지면 한일 관계 정상화는 잘했다. 그리고 오는 4월 달에 윤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해서 또 뭔가가 하나 나와버리면, 아이고, 이제는 뭐 민주당은 존재 자체가 힘들어지죠. 지금 민주당은요, 사실 심각한 문제가 계속해서 지금 뭐 국힘당도 그렇지만은 당을 이끌 만한 리더가 없다는 거죠. 뭐 리더라고 했던, 당대표라고 했던 송영길 씨는 자기 지역구를 이재명한테 팔아먹었는지 뭔지 그렇게 넘겨주고, 되지도 않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서 떨어진 다음에 얼씨구나 하고 지금 프랑스로 그랑제골로 가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그리고 이재명 씨가 당대표가 돼서 당을 이끌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근데 이 송영길 씨 같은 경우는 북한 묘목 번역의 운동을 밀어주려고 했었고, 북한 묘목 번역의 운동에는 또 경기도가 있고 이화영이 있고, 지금 이화영 씨는 쌍방울에 김 회장하고 20년 직이라고 하는데 딱 잡아띄고, 북한에 돈 보낸 거는 쌍방울 사업이지 우리는 아니다 딱 잡아띄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먼저 배신을 하면 자기도 배신을 당하죠. 철저하게 당합니다. 무너집니다. 세상은 공짜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업이다 그러면 받는 게 좋습니다. 이재명의 근데 이화영 씨가 무너지면 또 이재명은 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 꿰뚫어본 비서실장, 나이 많은 실장이 정치를 내어놓 놓으십시오. 희생이 더 없어야죠.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재명이 조용히 떠날 때인 것 같습니다. 반일 프레임 씌워놓고 오래 버티면 버틸수록 제2의 추미애 박범계가 될 뿐입니다. 추해지죠. 굿바이 이재명. 저희 판단입니다. 감사합니다.